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통일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고개를 돌립니다. 눈을 피하고 대화를 끊고 생각조차 하지 않죠. 왜일까요? 무관심해서일까요? 이기적이어서일까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최신 조사에서 2030 세대의 52%가 통일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불과 30년 전 같은 질문에 78%가 찬성했던 그 통일이었는데 말이죠. 이건 단순한 여론 변화가 아닙니다. 한 세대가 통째로 방향을 틀었다는 신호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많은 기성세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애들은 나라 생각을 안 해. 통일 비용이 무서운 거지. 개인주의가 너무 심해졌어. 하지만 2030 세대가 통일을 거부하는 이유는 감정도 이기심도 아닙니다. 그들은 아주 차갑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집 한 채, 취업, 노후 준비, 이 세 가지조차 평생 걸려도 어려운 현실에서 그들에게 통일은 꿈이 아니라 청구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식 변화 뒤에는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구조적 변화가 있습니다. 통일의 의미가 사라진 게 아니라 통일을 감당할 주체가 바뀌었고 그 부담이 젊은 세대에게 몰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젊은 세대가 통일을 미래가 아닌 리스크로 인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갈등이 단순한 세대 차이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 균열이라는 점을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통일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찬반을 묻는 주제조차 아니었죠. 그냥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전쟁을 직접 겪었거나 하룻밤 사이 가족이 갈라지는 장면을 목격한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통일은 정치적 목표가 아니라 끝내지 못한 삶의 연장이었고 개인의 상처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냉전이라는 거대한 이념 대결 속에서 남과 북은 서로를 이기기 위해 국가 전체를 쏟아부었고 사람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었죠. 당시 자녀 세대 역시 부모만큼 절실하지는 않았지만 통일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미래라고 배웠습니다. 북한은 잃어버린 땅이고 북한 주민은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체에 공유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를 거치면서 이 절대적인 믿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통일은 더 이상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로 내려왔습니다. 통일이 되면 경제는 어떻게 되는지, 정치 체제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사회적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한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북한과의 격차는 압도적으로 벌어졌고 체제 경쟁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관심은 우리가 이겼다 해서 이제 북한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로 이동했습니다. 그래도 이 시기까지 통일은 여전히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핵심은 찬반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비용을 감당할 것인가가 논쟁의 중심이었죠. 그러다 1990년대에 들어 국제 질서가 급변합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동유럽 공산권이 도미노처럼 무너지자 북한도 곧 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에는 통일이 정말 코앞에 온 것처럼 느껴졌고 실제로 당시 국민의 82%가 통일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은 독일 통일의 현실을 목격합니다. 천문학적인 비용, 지역 갈등, 수십 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사회 통합 문제. 그때부터 통일은 처음으로 좋은 일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질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들과 정부는 급변사태 시나리오를 본격적으로 연구했고 통일은 감성적 염원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이 필요한 국가 프로젝트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까지는 장점이 단점보다 크다는 인식이 우세했고 낙관론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바로 그 다음 세대였습니다. 이 모든 기대와 비용, 책임을 실제로 떠안게 될 세대, 지금의 2030입니다. 이 지점에서 통일은 더 이상 막연한 미래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해줄 일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할 문제, 다시 말해 계산해야 할 대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 전환의 출발점에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있었습니다. IMF는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가 국가를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사건이었습니다. 평생 직장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안정의 상징이던 대기업에 다니던 아버지가 갑자기 집에 머무는 모습을 수많은 아이들이 지켜봤습니다. 뉴스에서는 국가부도라는 단어가 매일같이 반복됐고 그때 사람들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회는 조용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집단에 충성하면 안정이 보장되던 시대는 끝났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나 자신밖에 없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태어났거나 그 충격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지금의 20대, 30대입니다. 직접 굶어보지 않았어도 비교적 풍요롭게 자랐어도 이 세대는 같은 공기를 마시며 컸습니다. 우리보다 나가 먼저인 시대, 집단보다 개인의 생존이 우선인 시대 말이죠. 이런 세대에게 민족을 위해 희생하라, 국가를 위해 봉사하라는 말은 설득이 아니라 요구처럼 들렸습니다. 기성세대 눈에는 이기적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고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한쪽은 집단의 생존을 먼저 배웠고 다른 한쪽은 개인의 생존부터 배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통일 문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통일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이 최우선인 세대에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북한 주민을 위해 내 삶의 자원을 쓰라는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는 아주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통일을 해야 하죠? 하지만 통일 교육과 공적 담론은 여전히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감정적 언어를 반복했을 뿐 개인의 삶을 기준으로 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햇볕 정책 이후 교류와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 했지만 북한은 핵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그리고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미사일 발사까지 이 모든 장면을 TV와 스마트폰으로 보고 자란 청년들에게 북한은 더 이상 같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이웃 국가 혹은 노골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사실 세대 간 인식 차이나 시대 분위기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긴장이 고조되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반복된 질문. 그래서 왜 통일을 해야 하죠? 통일하면 우리 삶에 뭐가 달라지나요? 에 대해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부도 교육도 공적 담론도 감정과 당위만 말했을 뿐 개인의 삶을 기준으로 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답이 없으니 청년들은 직접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보고서, 연구 자료를 뒤지고 스스로 계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강하게 눈에 들어온 사례가 바로 독일 통일이었습니다. 독일에는 오씨와 배씨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독 출신과 서독 출신을 나누는 표현이죠. 말은 부드럽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선을 긋는 단어였습니다. 서독 사람들은 동독 출신을 뒤처진 2등 시민처럼 봤고 동독 사람들은 서독을 돈만 아는 냉정한 집단으로 인식했습니다. 통일 후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이 정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숫자였습니다. 통일 당시 서독은 동독보다 인구가 4배 많았고 소득도 약 3배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통일 후 약 18년 동안 2조 2천억 유로가 넘는 돈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 30년이 지난 지금도 구동독 지역의 경제 수준은 여전히 구서독의 72%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낙관은 현실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독일보다 격차가 훨씬 큰 우리는? 이라는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국회 예산정책처 등 여러 기관의 추산은 더욱 냉정했습니다. 통일 이후 북한 주민 생계 지원, 인프라 복구, 의료, 교육 시스템 구축, 사회 혼란과 위기 관리 비용을 합치면 최소 830조 원, 많게는 수천조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 숫자는 청년들에게 추상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세금, 줄어든 복지, 더 어려워질 삶으로 바로 연결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통일은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내 월급의 상당 부분이 어디로 흘러갈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식은 단계적으로 바뀝니다. 해야 한다에서 지금은 무리다로, 그리고 결국에는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동합니다. 이 변화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계산한 결과였습니다.
2024년 민주평통이 2030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의식 조사를 보면 통일이 필요 없다고 답한 이유 1순위는 정치, 사회적 혼란, 2순위는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 질문에서 드러납니다. 통일이 본인에게 이득이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고작 23%. 반면 통일이 국가에 이득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54%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분명합니다. 청년들은 통일이 장기적으로 국가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자기 인생에는 손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관심도 반역도 아닙니다. 극도로 개인화된 시대에 너무나 합리적인 계산입니다. 개인이 최우선인 시대에 나에게 명확한 손해로 보이는 일을 민족의 염원, 한민족이라는 말로 설득하는 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 언어는 이미 세대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냉정한 현실은 지금 청년들의 경제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해 좋지 않습니다. 주거, 취업, 물가, 노후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물론 이 어려움이 통일 반대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통일을 부담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강력한 증폭 장치인 건 분명합니다. 청년 세대에게 북한은 더 이상 같은 민족이 아닙니다.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적대 국가일 뿐이고 분단의 아픔을 체감한 경험도 없습니다. 집단보다 개인이 중요한데 나 하나 살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비용을 따져보니 차라리 통일은 안 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여기에 이미 충분히 복잡한 사회에 새로운 갈등과 혼란까지 추가된다고 생각하면 기대보다 피로가 먼저 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런 인식은 실제 사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2023년 말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 관련 기구들을 해체했을 때 청년들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이미 북한을 타국이자 잠재적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세대에게 그 선언은 충격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에게 중요한 건 더 이상 추상적인 통일의 이상이 아닙니다. 나와 대한민국의 안전, 그리고 내가 살아갈 미래의 안정성입니다. 통일을 포기하는 대신 전쟁 가능성이 줄어든다면 영구 분단조차 현실적인 선택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의 판단대로 통일은 무조건 부담이고 손해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은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이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 개선, 성장 잠재력 확대, 장기적인 시장 확장까지. 길게 보면 이득이 더 크다는 사실을 청년들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미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된 이후에는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훨씬 더 민감해진다는 점입니다. 통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귀는 이득보다 비용, 기회보다 리스크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통일에는 반대한다고 말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면 어떨까요? 만약 북한 정권이 갑자기 무너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답은 놀랍도록 일관됩니다. 거의 예외 없이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현실의 순간이 오면 외면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통일은 우리가 원할 때만 오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언젠가 통일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그 선택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그냥 다른 나라니까 알아서 하라는 선택지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일, 독일의 초대 대통령 바이츠코가 했던 말처럼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지만 준비 없이 맞이한 통일은 재앙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찬성이냐 반대냐가 아닙니다. 결국 어떤 입장이든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지금의 흐름입니다. 통일에 대한 관심은 줄고 논의는 감정적인 찬반 싸움으로만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용을 부담하고 재건을 이끌고 혼란을 감당해야 할 세대는 바로 지금의 청년들입니다. 정작 그들이 통일을 부담으로만 인식한 채 논의에서 이탈해버리면 준비는 누가 하게 될까요? 준비 없이 통일이 닥친다면 우리는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고 그 혼란의 대가는 결국 사회 전체가 치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해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먼저 관심을 만들고 그 다음에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거리에서 캠페인을 열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다시 틀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 방식은 이미 통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뜻, 핵심은 통일 자체가 아니라 설득력입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과거의 의무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중시합니다. 국경보다 자유를, 혈통보다 잠재력을, 의무보다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에게 통일을 설득하려면 역사적 당위가 아니라 미래의 전략적 기회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통일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달라져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 세대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한다면 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답이 나와야 합니다. 통일을 언젠가 도달해야 할 목표로 두는 대신 준비해두면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미래 구조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기성세대가 말해온 통일이 과거 회복 중심이었다면 청년이 받아들일 수 있는 통일은 미래 창조 중심이어야 합니다. 비용과 혼란만 떠올리는 통일이 아니라 냉정하게 계산해도 기회와 이득이 더 크다는 통일 말이죠.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라 준비하면 비용은 줄이고 기회는 키울 수 있다는 걸 실제 전략과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통일 논의 구조에서 청년들은 거의 늘 설명을 듣는 쪽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너희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른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며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통일 이후의 경제 시스템, 첨단 기술 인프라, 국제 투자 유치, 문화 융합 같은 영역은 오히려 청년 세대가 더 빠르게 감각을 잡고 더 실용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 의견을 낼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비용만 떼어놓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이 가져올 노동력, 자원, 시장 확대, 그리고 새로운 기회의 구조를 제대로 풀어내기만 해도 지금과는 다른 논의가 가능합니다. 사실 통일은 가장 무서운 변수입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닥치면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감당해야 할 세대와 합의조차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설득하지 못하면 통합은 불가능합니다. 설령 우리 세대에 통일이 오지 않더라도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에 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혼란 속에서 즉흥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최소한 준비된 토대는 지금 세대가 남겨야 합니다. 관심과 논의가 끊긴 상태에서 맞이하는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사고에 가깝고 그 대가는 언제나 가장 현실적인 세대가 치르게 됩니다. 통일은 더 이상 과거에서 끌려오는 숙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를 향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들입니다. 강요받는 통일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설계하는 통일. 감정과 당위가 아니라 경쟁력과 기회로 설명되는 통일. 민족 정체성보다 글로벌 전략 가치가 앞서는 통일. 우리가 고민해야 할 건 통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통일이 오면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통일은 부담인가 아니면 준비하지 못했을 때만 부담이 되는가? 정말 위험한 건 통일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는 미래일까요? 통일은 언젠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언제든 할 수 있고 준비하지 않은 대가는 반드시 남습니다. 통일을 피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지만 통일을 맞이하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우리 세대의 몫입니다. 지금 당장 답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번쯤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통일이 내일 온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누구의 몫일까요?